비교를 당하면 모멸감이 느껴지고 비교 열쇠에 놓이면 탈락하기도 하지요. 비교하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41강입니다. 오늘은 비교를 의미하는 서로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서로상자입니다. 서로상자는 서로지요. 비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상자는 나무목자와 눈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붓으로 사용되면 대부분 공동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눈목자는 눈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서로상자는 공동체에서 눈이 서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는 말로는 못해도 눈으로 항상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눈의 역할이 대부분 비교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비교하는 게 습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학생들이 서 있으면 누가 키가 큰지, 누가 예쁜지, 아니면 누가 어떤지 계속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인간 습성이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서로상자는 공동체에서 눈이 서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는 말로는 못해도 눈으로 항상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두 글자가 있죠. 서로상자가 있고 비교할 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상자는 어떤 표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더 좋은지 나쁜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할 비자는 비슷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나은지 어떤 게 어떤지를 비교하는 게 비교할 비자인 것이죠. 이렇게 비교에 대한 두 글자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성상근습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상근습상원은 천성은 원래 별로 차이가 없으나 습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습관이 매우 중요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상대라고 할 때나 상호라고 할 때도 서로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의미하는 중심자인 서로상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서로상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생각상자입니다. 생각상자는 생각을 의미하죠. 이 생각상자는 서로상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로상자는 서로 비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상자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범이 되는 것과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가 생각상자입니다.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생각상자는 어떤 표본이 되는 것과 비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상자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것과 비교하는 마음을 생각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무념무상이 있습니다. 무념무상은 일체의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상상이나 상념이라 할 때 생각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서리상자입니다. 서리상자는 서리를 의미하죠. 서리라는 것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리상자는 비유자와 서로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비유자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상자는 서로 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상자는 비와 비교되는 게 서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리는 비의 종류 중에서 눈과 비교되는 게 서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비를 표현하는 비유자가 있죠. 이 비유자 아래에 돼지머리 개자를 넣게 되면 눈설자가 됩니다. 이 눈과 비교되는 게 서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서리상자 위에 있는 이 비유자에 이 아래에 있는 이 부수가 생략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리상자는 비와 비교되는 게 서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리는 비의 종류 중에서 눈과 비교되는 게 서리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서리나 눈은 비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 중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같은 종류라는 것이죠. 그 같은 종류의 비의 종류 중에서 눈과 서리는 서로 비교될 만큼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서리가 내린다고는 하지만 서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설상가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서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추상이나 상월이랄 때 서리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상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호르몬이 상자입니다. 호르몬이 상자는 호르몬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호르몬이 상자는 여자 여자와 서리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서리상자는 서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상자는 여자 중에 서리 같은 게 호르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르몬이의 삶이라는 것은 서리 맞은 것처럼 매섭고 독하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애들을 키우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했던 것이죠. 호르몬이 혼자 애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매섭고 독한 것이죠. 호르몬이가 한 가정을 이끄는 그 어려움을 표현하는 글자가 호르몬이 상자입니다. 호르몬이 상자는 여자 중에 서리 같은 게 호르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르몬이의 삶은 서리 맞은 것처럼 매섭고 독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청산과부가 있습니다. 청산과부는 나이가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젊은 시절에 든 과부를 말하는 것이죠. 또 상부나 고상이라 할 때 호르몬이 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상자 상자입니다. 상자 상자는 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상자라는 것은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서 만든 네모난 그릇입니다. 이 상자 상자는 대죽자와 서로 상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 상자는 서로를 의미하고 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상자는 대나무와 비교되는 게 상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자의 재료인 대나무 상태와 내용물은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자의 상태를 보게 되면 내용물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자만 보더라도 이 안에 뭐가 들었는가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상자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종이로 만든 걸 상상하지만 반드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는 것이죠. 상자 상자는 대나무로 만든 상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로 만든 상자만 보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상자의 상태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만 보면 그 내용물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자 상자는 대나무와 비교되는 게 상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자의 상태를 보게 되면 내용물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자의 상태만 되면 이 내용물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화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절상은 꽃을 꺾어 만든 상자란 뜻이죠. 금과 은을 발라서 예쁘게 꾸며 만든 상자를 화절상이라 합니다. 또 상자라고 할 때나 서상이라 할 때 상자 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상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행랑상자입니다. 행랑상자는 행랑을 의미하죠. 행랑이라는 것은 대문간에 붙어있는 방을 말합니다. 이 행랑상자는 집엄자와 서로상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엄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상자는 서로를 의미하고 비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랑상자는 집과 비교되는 게 행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채와 행랑은 용도와 상태에서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출입구가 있는 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딸려있는 방이 행랑인 것이죠. 그리고 마당을 지나가게 되면 안채가 있게 됩니다. 집안에서 대표적인 방들인 것이죠. 이렇게 행랑채가 있고 본채가 있습니다. 안채가 있죠. 그렇다면 이 안채와 행랑은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내부 시설이나 용도 면에서 서로 비교되는 게 행랑과 안채인 것이죠. 행랑상자는 집과 비교되는 게 행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채와 행랑은 용도나 상태에서 비교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서상례가 있습니다. 서상례는 서쪽 행랑에서 지내는 애란 뜻이죠. 섭을 들이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서상례라 했습니다. 또 내상이나 상고를 할 때도 행랑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41강으로서 비교를 의미하는 서로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